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편안한 안식처이면서도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직접 여쭤봤습니다. 학자금 대출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사회 나오자마자 빚으로 시작을 했어요. 삼포라고 포기하는 친구들 많아요. 집 사는 걸 포기하고. 형편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큰 딸을 보내면서 쉽게 못 받아주는 게 사는 거 보면 애처롭고 부모로서 미안하죠. 저당해가지고 그걸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그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아들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절대 그 생각은 안 했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10명 가운데 8명이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빚내서 집 사고 버는 돈 상당 부분을 대출금 갚는 데 쓰다 보니 젊어서는 대출금 갚느라, 나이 들어서는 이 집을 이고 사느라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평생 내 집에 갇혀 사는 서민들 현실을 먼저 김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직장인 윤상혁 씨는 3년 전 결혼하면서 서울에 8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이자와 원금까지 매달 110만 원씩을 갚고 있지만 아직도 대출이 1억 넘게 남았습니다. 맞벌이라도 할지라도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기 갖는 부분도 사실 좀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나라 신혼부부가 첫 집 장만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6.8년이라지만 집값이 비싼 서울에선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거액의 빚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대출금을 다 갚고 나면 집에 대한 애착은 더 각별해집니다. 빚을 갚는데 한 10여 년 걸려서 갚으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그 집을 사가지고도 안방은 제가 못 들어갔어요. 세를 준 거예요, 안방은. 은퇴 뒤 소득은 줄고 재산은 집 한 채에 묶여 있어 국민연금 등으로만 충당하기엔 생활비가 빠듯할 때가 있습니다. 무이자 환불해 주니까 사실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해결이면 그 한 80여, 90여만 원 타는 데서 그 빵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노인 4명 중 3명은 자기 소유의 집에 살고 있지만 절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이 노후 대비책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률도 전체 대상자 중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데다 노년층에겐 집이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여전한 탓입니다.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만 매우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집을 공공이 매입을 하여 다시 그것을 현금화하여 되돌려주는 리즈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 집이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이렇게 큰 빚을 져가며 평생 모은 돈을 집에만 쏟아붓지 않도록 이제는 집을 사는 곳에서 사는 곳으로 집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젊어서 마련한 내 집으로 노후 대비까지 함께 해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오대성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결혼한 한 신혼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113제곱미터짜리 아파트에서 2 자녀와 함께 삽니다. 분양가는 우리 돈 약 3억 1천만 원. 부부 한 달 소득이 300만 원 정도지만 집을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Most our own space. We also have, like you said, we don't have to worry about rent. We have every month we can focus on other expenses because our CPF covers most of our housing. 중앙연금기금 CPF는 우리 국민연금과 비슷한데 월급의 20%는 근로자가, 16%는 고용주가 납부합니다. 한국보다 부담률이 훨씬 높지만 그만큼 혜택도 큽니다. 이 부부는 집을 살 때 CPF에 그간 냈던 돈을 선수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추가로 낼 돈은 25년간 2%대의 저금리가 붙어 연금에서 자동 납부됩니다. 따로 대출이 필요 없다 보니 싱가포르에선 결혼 4년 정도면 대부분 집장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주택은 노후에는 생계수단이 됩니다. 이곳은 지난해 싱가포르 최초로 지어진 은퇴자 전용 공공아파트입니다. 병원은 물론이고 식당과 같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기존 집을 처분하고 이사 온 고령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도
자녀들이 독립한 뒤 40제곱미터의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집 크기를 줄여 생긴 차액은 조금씩 생활비로 빼 씁니다. 물론 매달 연금도 나옵니다. Come in helpful for children's education, for holidays, and for savings, and for our own personal use. 이렇게 주택정책과 연금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 생애 모든 나이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Make home ownership rate easier for lower and medium income household. So that's the reason why the CPF and HDB two policy become so closely integrated, and to support the affordable housing kind of policy in Singapore.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집은 삶의 공간인 거주 수단이자 노후 생계를 아우르는 주거복지가 실현되는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